여보, 숨을 못 쉬겠어. 지금? 나 골프 약속 있다고 했잖아. 엄마, 뭐 하는 거야, 아빠? 민정아, 미안해. 새벽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고 영자는 식탁 모서리를 붙잡은 채 숨을 고르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부터 그녀의 가슴은 조여들 듯 답답했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도 설명하기 힘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몸이 천천히 굳어가는 느낌을 견디려 애썼습니다. 구독, 좋아요. 왜 한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주방 등은 흐릿하게 흔들렸고 벽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잡아당기며 가까스로 앉았지만 어지럼증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입술을 깨물며 숨을 골랐고 결국 남편을 부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철수는 방에서 골프채를 정리하며 흥얼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고 그 소리가 영자에게는 이상하게도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영자는 힘겹게 문을 두드리며 남편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보, 나 좀 병원에라는 말이 겨우 흘러나왔습니다. 철수는 돌아보긴 했지만 표정이 복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골프 모임에 늦을까 걱정하는 듯 시계를 확인했고 신발장 앞에서 서둘러 신발을 고쳐 신었습니다. 영자의 어깨는 작게 떨렸고 그녀는 남편이 대답을 기다리는 동안 눈을 감으며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철수는 잠시 멈칫했지만 결국 골프채를 들어 올리며 나가려 했습니다. 이 순간 영자는 묘하게도 오늘만은 예전처럼 넘어가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몸을 기댄 채 더는 말을 잇지 못했고 호흡은 점점 가빠졌습니다. 철수는 진짜 많이 아픈 건 아니지? 라는 말만 남긴 채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벽 공기가 스며들었고 영자는 손끝에서부터 점차 온기가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철수의 발걸음 소리가 계단 아래로 멀어질수록 그녀의 눈빛도 서서히 희미해졌습니다. 그때 현관문 밖에서 누군가 인기척을 내며 복도 불을 켰습니다. 이웃 바가주머니 그림자가 문틈에 비쳤고 영자는 마지막 힘을 내어 휴대폰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영자는 숨을 크게 들이쉬려 했지만 가슴 깊은 곳이 답답하게 쪼여왔습니다. 그리고 통화가 연결되는 순간 영자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민정은 통화를 끝내자마자 외투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집을 나섰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 그녀의 가슴은 심하게 요동쳤고 핸들 위 손은 식은 땀으로 젖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반복되어 온 아빠의 무심함 때문에 오늘 사고가 더 나쁜 방향으로 번질까 두려웠습니다. 골목에 들어서자 가로등 불빛이 차창에 번졌고 민정의 시야는 더욱 흐릿해졌습니다. 속도를 높이자
바람이 휘몰아쳤고 그녀는 처음으로 엄마가 위험할 때 곁에 없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자 몇몇 이웃이 수군거리며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그중 박아주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와 아까 영자 씨가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이 말은 민정에게 예상보다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고 그녀는 곧장 엘리베이터를 향해 뛰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민정은 밤새 잠들지 못했던 지난날의 불안감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는 층수를 누르며 손을 꼭 쥐고 엄마가 나를 믿고 전화한 거니까라고 혼잣말로 되뇌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현관문 아래로 미약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민정은 급하게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었고 집 안 공기는 음산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식탁에 기대 앉은 영자의 모습은 그녀가 예상하던 것보다 훨씬 위험해 보였습니다. 얼굴은 핏기가 사라졌고 손끝은 싸늘했으며 의자에서 떨어질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단숨에 달려가 영자를 부축했고 그 순간 영자의 가슴이 크게 들썩이며 거친 숨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병원 가야 해요. 대사는 짧지만 민정의 절박함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영자의 몸을 안정시키며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신호음만 반복되었습니다. 그 소리가 반복될 때마다 민정의 이마에는 진땀이 맺혔고 손은 점점 더 떨렸습니다. 집 안 TV에서는 오전 뉴스를 틀어놓은 채 허공을 향해 소리만 내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영자를 부축해 바람 빠지는 목소리로 괜찮아요. 천천히 움직여요라고 말했습니다. 영자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동안 민정은 아버지 이름이 적힌 화면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전화는 받지 않았고 그 무심함이 민정이 마음을 다시 찢어 놓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민정은 어둠 속에서 흘러나오는 한숨을 들은 듯 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내려가는 동안 둘 사이엔 말 대신 두려움만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민정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오늘 벌어진 일은 단순한 몸이 아픈 날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온 균열이 터지는 시작이라는 것을.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거칠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소리가 두 사람을 삼켰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 영자는 들것에 눕는 순간 온몸이 순간적으로 굳어버렸고 마치 낯선 세계로 끌려온 듯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민정은 의료진에게 빠르게 상황을 설명하면서도 손끝에서 전해지는 어머니의 체온이 계속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영자의 얼굴에 씌워지는 동안 그녀의 눈빛은 점점 흐려졌고 주변의 소리들은 멀게만 들렸습니다. 의료진은 혈압과 산소 포화도를 빠르게 체크하며 상태가 오래된 문제일 수 있다고 서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민정은 대기 의자에 앉아 한숨을 몰아쉬고
아버지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고 그녀는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힌 듯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근처에서 응급 상황을 이야기하는 가족들의 목소리, 휠체어가 지나가는 소리, 의사의 지시가 뒤섞이며 더 불안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와중에도 영자는 산소를 들이마시며 괜찮다는 듯 눈을 감아버렸고 민정은 그런 태도가 더 큰 슬픔으로 밀려왔습니다. 의사는 검사를 마친 뒤 영자의 건강 상태가 상당 기간 무너져 왔다는 결론을 조용히 말해 주었습니다. 민정은 눈을 크게 뜨며 장기간이요? 라고 되묻고 어머니가 언제부터 이런 상황을 혼자 견뎌왔는지 떠올리려 했습니다. 영자는 침대, 난간을 가볍게 쥐며 민정의 시선을 피했고 그 순간 딸은 어머니가 오래전부터 자신을 걱정시키지 않으려 숨겨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때 영자의 휴대폰이 작게 진동하며 메시지 도착음을 냈습니다. 민정이 화면을 들여다보자 아버지 철수에게서 골프 중 큰일 아니면 이따 얘기하자라는 짤막한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민정은 말없이 화면을 꺼버렸고 손가락이 저릿해질 만큼 분노와 무력감이 뒤섞였습니다. 그녀는 복도 끝에서 들리는 아이의 울음소리에 잠시 고개를 돌렸지만 다시 영자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간호사가 영자의 상태를 다시 체크하며 안정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침대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민정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담요를 올려주며 어머니의 발끝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진다는 사실에 마음이 내려앉았습니다. 영자는 미세하게 눈을 뜨며 주변을 살폈고 그 눈빛에는 한순간 불안과 체념이 교차했습니다. 민정은 그 눈빛을 보고 더는 어머니의 고생을 묵인할 수 없다고 마음속으로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응급실의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두 사람 사이에 고요한 대면은 마치 아무도 모르는 오래된 균열을 드러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민정은 깨달았습니다. 오늘이 단지 응급 상황이 아니라 가족의 오래된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시작이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정은 조용히 운전대를 잡았고 차 안에는 응급실에서 묻어온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없이 눈을 깜빡였고 그 눈빛에는 불안과 체념이 교차하며 마음 깊은 곳이 서늘해졌습니다. 민정은 어머니의 손등을 가만히 덮었지만 손끝까지 차가워진 느낌에 다시 한번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차창 밖 아파트 단지 가로등 불빛이 흘러가는 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정은 속으로 아버지의 무심함을 떠올리며 깊은 숨을 내쉬었고 가족의 오래된 균열이 오늘에서야 제대로 드러났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은 여전히 철수가 나갈 때 열어둔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집 안에서 들려오는 TV 소리는 아침에 나올 때와 똑같이 켜져 있었고 그 사실이 민정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철수는 두 사람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뒤늦게 거실로 나왔지만 놀란 표정과 어색한 미소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영자는 신발을 벗다가 순간 휘청이며 벽을 잡았고 그 모습을 본 철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민정은 그 순간 아버지가 지금껏 보지 못했던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기류를 느꼈습니다. 거실 조명이 은은하게 비추는 가운데 세 사람의 시선이 잠시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철수는 어색하게 기침을 하며 조금 나아졌어? 라고 물었지만 영자는 그 말을 듣고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소파로 걸어가 앉았고 손끝을 모으며 오랜 시간 눌러왔던 감정을 억지로 삼키는 듯 보였습니다. 민정은 어머니 옆에 앉아 작은 쿠션을 건네며 대신 상황을 정리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상황을 가볍게 여겼는지 다시 떠올랐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아침과는 전혀 다른 무게로 가라앉았고 대화가 흐르지 않는 침묵 속에서 피로와 긴장감이 겹겹이 쌓였습니다. 그러나 그 정적 속에서 예상치 못한 작은 반전이 스며들었습니다. 부엌 싱크대 앞에 놓여있던 컵라면 2개 중 하나는 반쯤만 먹혀 있었고 다른 하나는 뜯지도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민정은 그것을 바라보다 이 집에서 어머니가 겪어온 외로움이 단순히 감정적 소외가 아니라 생활 그 자체였음을 깨닫고 숨이 막혔습니다. 철수가 설명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민정은 고개를 돌려 그 말을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영자는 잠시 눈을 감으며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고 그 모습은 마치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기 직전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소파에 앉은 영자가 한번 크게 숨을 내쉬자 방 안의 공기가 바뀌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민정은 이 집에서 새로운 균열이 막 시작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고 세 사람 모두 깊이 가라앉은 어둠 속에서 각자의 마음을 조용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었고 집안은 전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 영자는 천천히 방문을 닫으며 숨을 고르는데 그 순간 그녀의 가슴 안쪽에서 오래 참아온 감정이 울컥 올라와 눈물이 번졌습니다. 침실 불을 켠 영자는 천천히 서랍을 열어 깊숙이 넣어두었던 서류 봉투를 꺼냈고 손등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그 봉투는 몇 달 전 몰래 상담을 받고 돌아오던 날 숨죽여 넣어둔 이혼 관련 문서였습니다. 영자는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한참 동안 바라보며 스스로를 다독이듯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작은 움직임 소리가 들렸고 민정이 조심스럽게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정은 방 안 풍경을 본 순간 얼어붙은 듯 멈춰섰고 어머니가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영자는 딸과 눈을 마주친 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 눈빛 속에는 슬픔과 결심이
묘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정은 입술을 깨물며 어머니 옆으로 다가왔고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보며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봉투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눌러온 삶의 무게라는 걸 민정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며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녀는 다시 쓰러지기 전에, 그리고 다시는 목소리를 잃어버리기 전에 자신의 인생을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렸고 철수가 TV 볼륨을 갑자기 낮추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남편이 방 안의 변화를 느끼고 있다는 신호처럼 들렸지만 아무도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민정은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고 하지 못했던 질문을 삼키며 조용히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흐름을 뒤흔드는 작은 반전이 책상 아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민정의 눈에 오래된 종이 메모장이 들어왔고 거기엔 과거 어머니가 겪었던 증상 변화와 남편에게 말하지 못한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메모는 영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홀로 병을 견디며 마음조차 숨겨왔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였습니다. 민정은 메모를 손에 쥔 채 더 이상 침묵하거나 어머니의 희생을 방관할 수 없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영자는 그런 딸이 표정을 바라보며 조용히 손을 포개어 잡았습니다. 방 안 공기는 무겁고도 고요했고 세상 어떤 소리도 두 사람의 결심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영자는 자신이 더 이상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임을 마침내 마음속으로 확실히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서류 봉투를 다시 바라보며 한번 천천히 눈을 감았고 오래된 굴레에서 벗어날 준비를 차분히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집안 공기는 여전히 전날 밤의 긴장감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 영자는 천천히 책상에서 서류 봉투를 들어 올리며 심장이 요동치는 걸 느꼈고 그 떨림 속엔 두려움보다 단단한 결심이 더 크게 자리했습니다. 침실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는 동안 그녀의 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철수가 미묘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TV 화면만 무의미하게 깜빡였습니다. 민정은 주방에서 조용히 흐름을 지켜보며 두 사람이 마주할 순간이 온 것을 직감했습니다. 영자는 테이블 앞에 앉아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철수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엔 농담이라 생각한 듯 멍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굳어졌습니다. 영자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단단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철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동안 말문을 열지 못하던 철수는 머뭇거리며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영자는 시선을 마주하지 않은 채 지난 세월의 무심함을 조용히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입을 열어 그동안 참아온 증상과 고통, 반복된 외로움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 말은 화를 담지 않았지만 오히려 더 큰 무게로 철수에게 전해졌습니다. 민정은 주방에서 손을 꽉 쥐며 아버지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철수는 때늦은 후회로 시선을 떨궜지만 영자의 표정은 이미 과거를 정리할 준비가 된 사람이 모습이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거실 전체를 뒤덮었고 철수의 호흡마저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서브 반전이 테이블 아래에서 드러났습니다. 영자가 어젯밤 남겨둔 메모에 이어 철수의 오래된 병원 기록, 봉투가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민정이 봉투를 열어보자 철수 역시 지난 몇 년간 건강 이상을 겪었으나 가족에게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민정은 충격으로 말을 잃었고 철수 역시 그 기록을 본 순간 표정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 사실은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무심함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외면하고 살아온 세월의 깊이를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영자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말은 변명보다 더 늦은 후회처럼 들렸고 영자는 잠시 그 말이 무게를 받아들이듯 눈을 감았습니다. 민정은 조용히 주방 문에 기대어 서서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진짜 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영자는 여전히 감정이 크게 흔들리진 않았지만 오랫동안 눌러온 상처 위에 바람이 스치듯 미세한 변화가 일어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앞으로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집안의 공기는 이전과 전혀 다른 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 철수는 새벽부터 골프채 대신 영자의 약봉지를 정리하며 어색한 손놀림을 보였고 그 모습은 스스로도 어쩔 줄 모르는 변화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려 했지만 평생 해본 적 없는 일을 하며 작은 한숨과 머뭇거림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영자는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아 철수의 동작을 바라보며 감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호흡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잠깐 들른 집안에서 두 사람의 변화된 분위기를 감지하며 마음 한구석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철수는 약 정리를 마친 뒤 병원 예약 내역을 다시 확인했고 영자의 출근 시간대인지 식사 시간인지까지 꼼꼼히 적어두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완벽하진 않았지만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자는 작은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함을 드러내려 했지만 그 마음을 표현하기엔 아직 감정의 무게가 컸습니다. 집안의 공기엔 이전과 다른 정적이 흐르고 있었고 그 정적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말을 아끼며 조심스러운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민정은 주방에서 물컵을 닦으며 부모의 모습을 바라보다 조금이라도 이 변화가 오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말이 되자 철수는 영자에게
함께 산책을 가자고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영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옆에 섰습니다. 단지 내 산책길은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있었고 나무 사이로 햇빛이 잔잔하게 흔들렸습니다. 철수는 어색한 손짓으로 영자에게 팔을 내밀었지만 영자는 바로 잡지 않고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그의 팔에 손을 올려놓는 순간 서로의 온기가 미세하게 전해졌습니다. 반전을 이끄는 작은 장면은 그때 발생했습니다. 멀찍이 떨어진 벤치에서 이웃 바가주머니가 두 사람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고 그녀의 손엔 과거 영자가 병원에서 쓰러졌던 날 남긴 신발 주머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바가주머니는 다가오려다 멈췄고 두 사람의 변화된 분위기를 확인한 듯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민정은 뒤늦게 합류하며 이 장면을 보고 어머니가 사실상 동네에서도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작은 사실은 영자가 몰랐던 또 하나의 외로움과 보호의 흔적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자는 벤치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쉬며 자신의 감정이 조금씩 풀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철수는 말없이 그 옆에 앉아 먼 꽃을 바라보며 묻다 한 사과를 마음속에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부모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이 작은 회복의 조짐이 앞으로 이어지길 바랐습니다. 산책길을 따라 흔들리는 그림자 아래에서 세 사람은 오랜만에 같은 방향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자는 자신도 모르게 조용한 안도의 숨을 내쉬며 아직 끝나지 않은 변화의 여정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스며든 오전, 영자는 복지관 안내문을 천천히 읽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 그녀는 문을 밀고 들어가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묘하게 따뜻해졌고 그 온기는 마치 잊고 지냈던 나의 자리를 다시 발견한 듯한 감정으로 번져갔습니다. 복지관 내부는 잔잔한 음악과 말소리가 오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각자의 일을 하며 자연스러운 활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영자는 봉사활동 담당자에게 조심스레 인사를 건넸고 담당자는 환한 표정으로 그녀를 반겨주었습니다. 그 순간 영자는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좁은 세계에 갇혀 살았는지 천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복지관 밖에서 잠시 머뭇거리며 영자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조용히 뒤에서 서 있었지만 마음속엔 조심스러운 응원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정은 조금 늦게 도착해 아버지 옆에 서서 어머니의 활기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영자가 다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조용히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오래된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기색이 스며 있었습니다. 영자는 수납장 정리를 도우며 자신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손을 움직이는 동안
마음 깊은 곳까지 환기가 되는 듯했고 답답하게 눌려있던 감정들이 서서히 가벼워졌습니다. 봉사를 함께하는 사람들은 영자를 편안하게 대했고 그녀는 오랜만에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 복지관 창 너머로 따사로운 햇살이 비쳐오자 영자는 그 빛을 바라보며 호흡을 길게 들이켰습니다. 그 호흡 속에서 그녀는 지금까지 버티기만 했던 날들과는 다른 새로운 감정이 결을 느꼈습니다. 그때 작은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복지관 한쪽 벽면에 붙은 공고문 속엔 노년기 심리회복 프로그램 신청 안내가 적혀 있었고 신청자 명단 맨 끝에 철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자는 멈춰서 그 이름을 바라보며 순간 놀람과 묘한 따스함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철수는 자신도 변화하려 했다는 사실을 말없이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